예, 앞서 보셨던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2년 6개월 실형이라는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는 사회부 이채연 기자에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를 많이 예측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예. 근거 중에 하나는 이른바 재벌 재판에 자주 등장했던 사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주로 선고가 된다는 건데요.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징역 3년인 이유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최저 한도인 3년을 네. 선고하고 그 이상은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를 그동안 쭉 내려왔다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3년보다도 더 낮은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집행유예는 내리지 않은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이 고심 끝에 그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 금액은 86억 원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이게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2년 6개월의 형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건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법관 재량에 따라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장량 감경이란 제도를 한 건데요. 예.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히려 집행유예 대신에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건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낮지만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악습을 끊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의 직권으로 일정 부분 형량은 이제 낮춰줬는데 네. 어쨌든 집행유예 내리지 않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는데 그렇다면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네. 뇌물 공여의 능동적 성격이라는 부분을 크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결문을 보면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은 직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동안 삼성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재판부가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 이게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재판부가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형량에 별 영향을 이제 미치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 오늘 50쪽 분량의 판결문 중에 10쪽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은 범죄 발생 후 준감의를 마련을 했는데 이걸 감형사유로 참작을 하려면 매우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했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도 유죄를 받고 그제서야 제도를 도입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참 어찌 보면 이제 모두가 피해자인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이제 국민들이 재판 보는 이런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